반갑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마석고 1학년 친구들, 그리고 학생공감학원에서 저와 함께 국어를 수강하고 있는 마석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번에 시험 끝나고 저조차도 잘 까먹고 있었는데 일찍들 마쳤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메시지로 몇 점 받았어요? 몇 점 받았어요? 하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잘 가르쳤나 학생들한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험지가 좀 쉬웠습니다. 그래도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시험이란 그 자체가 어려운 건 맞죠. 그래서 모두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학년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2학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마석고 1학년 최근에 본 여러분들이 치르셨던 그 국어 시험지와 관련한 건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렵지 않았는지, 어렵지 않으면 공부할 만한 건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안동욱 선생과 함께 준비했던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간략하게나마 최대한 짧게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은 보시면 방금도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화면을 보시면 크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체감 난이도, 그 다음에 문제 특징, 그리고 말은 해결책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거죠. 요걸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체감 난이도를 보죠. 이 화살표를 봤을 때 맨 좌측은 아주 쉬운, 매번 시험 때마다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직선 그래프죠. 그 다음에 맨 우측은 10으로 봤을 때 아주 어려움, 이렇게 지정해 봤을 때요. 이번 시험은 대략 7.5에서 8 정도의 그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 9까지 주지 않는 이유는, 저는 그래도 이런 점수를 매겨볼 때 그래도 막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0에서 10까지를 봤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9로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맥시멈으로 8까지 주고요. 그리고 좀 공부가 좀 더디거나 국어 공부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한 7.5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8점 요 정도, 그래도 이 설명은 좀 타당하겠다 싶어서 점수를 이렇게 부여해 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제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요. 크게 세 항목으로 나눠볼까, 네 항목으로 나눠볼까 했는데, 그래도 하던 대로 아시죠? 하던 대로. 선생님도 오늘 이 영상 마치고 하던 대로 뭐 할 거거든요. 자, 1, 2, 3, 4 중에서 첫 번째, 연계 모의고사라고 해놨어요. 다 아시죠? 2003년 3월 학력평가를 변형한 건데요. 공공선택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투표하는 거예요. 갑, 을, 병, 이게 어떤 병원을 먼저 세울 거냐, 아니면 학교를 먼저 세울 거냐, 경찰서를 먼저 세울 거냐. 여러분들은 올해 이 시험을 처음 봤을 것이고, 그리고 연계되어서 기말고사를 또 통해서 또 보셨겠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고학년 되면 머릿속에 외우다시피 요즘 국어 선생님들이 많이 버겁거든요. 전문적으로 사회, 과학, 우주, 음악, 예술 다 다뤄야 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오랫동안 많은 학년들, 많은 학생들과 수업하다 보니까 이 공공선택 이론은 굳이 지문 설명 필요 없이도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이제는 다 알아야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모의고사 생전 처음 그렇게 봤다 손 치더라도 학생공감학원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시험 공부를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했을 터이니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만 좀 나에게 체화됐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학인데요. 크게 시와 소설이 나뉘어져 있었죠. 시는 유리창, 정지용 작가의 유리창, 김종길의 성탄제, 김광균의 은수저 이렇게 나왔고, 소설은 현대소설이 아닌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익혔던 고전소설의 홍계월전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야, 홍계월전은 이런 게 나올 거야 라고 한 2천만 번 했는데 다행히 그 문제가 잘 나와서 아마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고득점이 나왔을
나왔던 이유가 아마 선생님 수업을 잘 따라와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거에 비해서 문제는 좀 쉬운 편이어서 문학은 시문학 개념 위주로만 좀 알고 익혔다면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홍계월전은 이제 원래 전체 분량은 길거든요. 혹시나 마석고에서 이번에 홍계월전에서 그러니까 홍계월전 교과서 외부의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연습하긴 했는데 전혀 기우였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제 내용 위주로 잘 하셨다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을 해서 이렇게 좀 버거움과 긴장감을 같이 갖고 있었던 영역이 바로 이 중세국어 문법인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다행은 열심히 공부 안 한 학생이 다행일 것이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좀 아쉽겠죠.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시력 여부에 의해서 등급이 갈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뭐 문제 특징이라기보다는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드릴 메시지 중에 하나이긴 한데 학교 시험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와는 별개의 스타일이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메모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함의하고 있느냐면 학교 시험은 너무나 이번에 좀 쉬운 편이어서 학교 시험 점수, 그 원점수 자체에 내가 고득점을 받았다. 이거 갖다가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모의고사를 이제 여러분들도 1학년 다녀봤으니까 모의고사를 한 두어 번 봤을 텐데 그 모의고사 문제 스타일과 유사하거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문제의 생김새는 비슷하겠죠. 하지만 취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모의고사는 준비 과정을 딱히 가질 수 없으나 구체적으로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를 받고 그 시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예상 문제도 한번 뽑아볼 수 있고 이런 트릭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차이점, 모의고사와 학교 시험의 이 극명한 차이점을 분명하게 선을 긋는 시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고득점을 받은 친구들 선생님이 많이 칭찬합니다. 뭐 여기 옆에 있다면 떠오르는 친구들이 몇 있는데 정말 열심히 수고 많이 했어요. 막 쓰담쓰담 해주고 싶긴 한데 여기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찬을 직접적으로 못 해드리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모두 쉬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쉬운 시험에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줄이고 고득점 받은 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만하거나 그리고 나는 국어를 잘해 라는 이상한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들이 어떻게 쉽게 나왔는지를 좀 가볍게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했던 문제예요. 분명히 논수령에서는 현대시에서 논수령에 나올 것이고 이런 게 나올 것이다라고 답까지 그냥 말씀드렸는데 여지없이 그게 여러분들 시험에 이번에 논수령 1번으로 나왔습니다. 다 맞추셨을 거고요. 저한테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거 틀렸다는 친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문제가 이렇다. 또 있어요. 자, 역시 좌측은 제가 학생공감학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우측은 이번에 논수령 4번으로 나왔던 시험 출제 유형, 그러니까 시험 출제 유형이 아니라 시험 출제 문제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홍계월이라는 여성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가 쭉 나올 거다. 표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표를 준비해서 교재를 구성했었고요. 시험 대비 교재를 제 말을 선생님들께서 들으셨는지 표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다. 자, 이번에는 한자성어 중요하다라고 해서 따로따로 봐둬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칠판에도 적고 그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역시 좌측은 제가 학생공감학원 친구들과 함께 고사성어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아주 똑같이 학교 시험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준비했던 거는 객관식이고요. 학교에서는 주관식인데 여러분들은 연습 많이 했을 테니까 그리고 꼭 저에게 수업을 듣지 않으시다 하더라도 마석고 1학년 친구들은 다 들으셨을 테니까 잘 맞추셨을 거예요. 또 이번에는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높임법, 중세국어의 높임법인데
높임법도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문까지, 중세국어의 지문 예문까지도 거의 똑같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의 의문문 표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상의 그러니까 그 의문문의 대상이 뭐 누구냐, 뭐 끝에는 어떤 어미의 형태를 지니냐, 이런 거 많이 익혀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좌측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구성했던 교재 문제고요. 그리고 되게 비슷하게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문, 문제 유형, 선택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볼까요? 이번엔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었는데 15세기 중세국어, 한글이 창제되었을 당시에 15세기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좀 더 많았던 거 아시죠? 이제 이 자리에서 이걸 더 떠든다는 거는 여러분들 거의 뭐 이렇게 히스테리를 방불케 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더 안 하겠고요. 이거랑 되게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목적격 조사예요. 우리는 을을밖에, 현대인들은, 현대국어에서는 을을, 현대 한국인들은 을을 2개 쓰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을을, 알랄 4개를 썼다. 그것과 관련한 문제 똑같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쭉 봤으니까 쉬운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점수가 안 나왔는데 자꾸 선생님이 쉬었다 하니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기분 좀 나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10중 8구가 아니라 100중 999가 아니라 1000중 999가 아니라 10,000중 9,999 노력을 안 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마석고 문제는 수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쉬운 시험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쉽게 낼 건가요? 또 하나, 그러면 학교 내신만 시험 보고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을 갈 건가요? 그럼 다른 과목은요?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등 지필시험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당장 받아본 시험 점수에 의해서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고 희비가 교차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대학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의 국어 1학기, 2학기 기말고사의 중간고사의 그 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두 합산해서 그 대학이 요구하는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희비 교차되는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제 말씀을 이제부터 잘 듣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나 그래도 얼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제 설명을 한번 좀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해결책,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내신 국어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국어의 기본 개념어 및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가 이번에도 학생 공감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개념어를 모르는구나.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학생 중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때 몇 장면이 날 겁니다. 그걸 맞췄다면 제가 칭찬을 많이 해줬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어가 아니라 당연히 알았구나 라는 칭찬을 몇 번 해줬고요. 몰랐으면 제가 지워박았을까요? 그렇진 않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니까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바로 그게 죄죠. 그래서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재차 예를 들어서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념을 익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이 되신다 하면 1학년은 끝났지만 1학년 때 치렀던 모의고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작년 1학년 모의고사, 재작년 1학년 모의고사, 학력평가 모의고사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풀려고 하기보다는 겨울방학 전에 학교 진도도 마쳤고 아직 방학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이 즈음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홍계월전, 성탄제, 김광균의 은수저 이런 거 배웠죠. 자, 근데 우린 문학이 시험 범위 일부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겨울방학 지나고 이제 그 패딩을 벗고 슬슬 반팔을 입을 때쯤 되면 이제 봄이 지나고 중간고사를 보게 되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과정을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 2학년 1학기 들어가서 2학년 2학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는 내내 문학만 합니다. 근데
마석고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모두 2학년 1학기는 문학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2학기 때는 문학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3학년 때는 문학, 독서, 선택 과목 등등 믹스해서 이제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수능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학을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학원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수능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은 2학년 1학기 이때밖에 없는 거 확실하고요. 그 2학년 1학기를 수월하게 그리고 가열차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 요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맛보기일 뿐이다. 그럼 뭔데요? 겨울방학부터 문학의 개념, 응용, 실전까지 모두 정복하는 수순을 밟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공한 1학년 2학기 마치고 2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성공적인 겨울방학 국어 공부 시즌이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문학이고 뭐고 다 의미 없고요. 선생님이 입이 부르트도록 목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게 제발 답만 맞추는 위주의 공부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직접 목격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 영상을 보신다면 뜨끔뜨끔할 텐데 만약에 문제가 있고 선택지가 1, 2, 3, 4, 5번인데 1번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답이야. 그런데 당연히 맞췄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2, 3, 4, 5번을 안 본다고요.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출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어떤 의도를 철저히 무시한 이럴 때는 이제 알바만 돼 맞아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귀한 문제를 그 소중하고 귀한 문제를 특히 학생공감학원에서 이 안동욱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이 귀한 문제를 변형하고 선생님이 변형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은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맞아요. 타이핑이 느려서예요. 손이 더 빨라서 하긴 하는 건데 손으로 쓴다는 것은 나중에 타이핑으로 옮길 때 기본적으로 교종을 보게 되고 한 번 더 검토하는 소중한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답을 1번으로 배치를 했어. 그럼 2, 3, 4, 5번에 대해서는 또 선생님이 많은 학습력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의도들을 숨겨놨을 텐데 답이든 답이지 않든 간에 1, 2, 3, 4, 5번을 다 보는 공부를 선생님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들은 1번이구나 땡 해버리고 2, 3, 4번은 안녕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습관이 무서운 건데 그 무서운 습관이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호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시험 본 거는 수고하신 건데 여러분들 그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5개를 모두 손으로 분석하는 공부가 중요하죠. 왠지 아십니까? 손이 놀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당연히 손 따라 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논다는 것은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나태해진다는 것이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자기 타협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인데 악순환의 연속의 그 실마리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귀중한 손입니다. 오른손잡이면 오른손, 왼손잡이면 왼손, 그 손으로부터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의 신장은 시작될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진 않죠. 하늘이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관용적 표현으로 하늘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죠. 하늘이 무너지든 하늘이 무너지지 않든 안동욱 선생님과 함께 국어 공부를 수능 전까지 쭉 지속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성적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안동욱 선생이었고요. 학생공감학원에서 더 많은 학생들과 즐겁게 대학 입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국어가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어렵지 않게 오히려 할만하구나라는 자신감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좋은 학습을 가르치고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석고 1학년 2023년도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분석 및 총평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럼 모두 안녕.